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전에 한창 온라인 커머스 유행할 때 저도 시도해봤었거든요. 오, 진짜요? 네, 동생이랑 같이 사업한다고 네. 사업자도 내고 시도했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항상 느끼는 거는 뭐 책이 나오거나 이제 강의가 나왔을 때 많이 좀 잘 팔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당연히 들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내가 예상하는 거랑 보다는 좀 잘 안 됐을 때, 아, 내가 좀 이런 쪽으로는 자질이 없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모셔봤습니다. 아, 좋아요. 정윤진 예. 대표님 또 이제 온라인 커머스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오늘 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돈 버는 형님들이라고 이커머스 쇼핑몰 쪽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유튜버 겸 강사의 활동을 하고 있는 정윤진입니다. 네. 제가 동생이랑 그거 시작하면서 되게 많이 봤거든요, 진짜요? 영상을. 근데 진짜 되게 쉽게 알려주시는데 이게 따라하기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꾸준히 하는 것도 힘들고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대표님은 어떻게 얼마만큼의 매출을 내신 거예요? 저는 2020년도 1월 달에 쇼핑몰 처음 시작해가지고 이제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틈틈이 해서 매출을 8억 만들고 그 다음에 16억 만들고 그때도 직장 생활 계속 했거든요. 작년에는 쇼핑몰이랑 그 다음에 강의랑 여러 가지 합쳐서 52억에 나왔어요. 그래서 8억부터 52억까지 5년 만에 만들었죠. 5년 만에 52억이요? 네. 뭘 파는 거예요? 그런 거 안에서? 저는 돈 되는 건 다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된다는 게 뭐 옷도 팔고 신발도 팔고 먹는 것도 팔고 그냥 공산품도 팔고. 보통 쇼핑몰 만들면 여성 의류 쇼핑몰 이런 식으로 예리하게 한 분야만 만들어도 이게 될까 말까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다이소처럼.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물건을 두 분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사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있어요. 있을 때 그 판매자의 몰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뭘 파는지 보셨어요? 아니면 그 물건만 샀어요? 그 물건만 사죠. 그쵸. 그러니까 제가 김치를 팔던 속옷을 팔던 펜을 팔던 검색했던 사람은 그 검색한 것만 사지 이 사람이 뭘 파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잡다한 거 다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판매자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자사몰이라고 실제로 제 홈페이지에 만드는 거는 있지만 그거는 매출이 적고, 왜냐면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제 이제 자사몰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네이버나 쿠팡은 사람들이 한 2천만 명이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잘 파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잘 팔지 않았죠. 처음부터 잘 파는 건 사기죠. 당연히 처음에는 제가 애가 어릴 때 유치원에서 누구 얼굴을 끌어가지고 이렇게 상처 났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듀오돔이라고 얼굴 바르는 거 그걸 식탁 위에 올려놨더라고요. 이제 유치원에 보내줘야 된다고. 그래서 뭐를 팔까 하다가 듀오돔이 있길래 그냥 듀오돔을 스마트 스토어에 올렸죠. 그래서 그냥 듀오돔 뭐 밴드 해서 올렸는데 한 3일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가격도 내게 비싸고 리뷰도 없고 내가 상품이 몇 페이지 몇 등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 상품을 왜 비싸게 돈 주고 샀을까? 그래서 이거 열심히 하면 되겠네 해서 이제 막 열심히 올렸더니 사람들이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샀는지 분석해 보니까 네이버도 자정작용을 위해서 새로 입점해서 새로 상품을 등록한 사람한테 약간 가점을 주는 게 있더라고요. 유튜브가 그렇잖아요. 맞아요. 모든 알고리즘은 선순환을 위해서 새로 온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데 제 제품, 제 스토어가 그런 기회를 만나가지고 단기간에 이제 매출을 올렸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 맛을 보기 전까지 참기가 힘들거든요. 보통 6개월까지 하시는 분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하다가 이제 그만두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돈이 워낙 없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떠오르지 않아서 열심히 하니까 이제 매출이 쭉쭉 올라가서 지금까지 살게 됐죠. 그러면 작가님 원래부터 뭐 금수저나 이런 건 아니셨던 거예요? 저 완전 그 거렁뱅이 중에 거렁뱅이인 게 저는 딱 600만 원 가지고 결혼했거든요. 600만 원. 돈이 없이 수원에 이제 살았는데 토막 살인 사건 난 동네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 갔는데 다 외국인들밖에 없어요. 거기서 이제 살았죠.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가난하시니까 그래서 600만 원을 결혼을 했는데 이제 코인 같은데 그때 관심이 많았거든요. 2017년도 이럴 때는 그 비트코인이 막 80만 원에서 한 2,2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건 코인밖에 없구나 해서 코인을 투자를 한번 했더니 수익률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본금이 없잖아요. 돈이 없이 결혼하다 보니까. 그래서 와이프한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자. 인생을 바꾸려면 코인밖에 답이 없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안 된대요. 왜냐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떨어질 리 없다 해서 제가 와이프랑 3개월 설득해서 2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서 코인 했는데 이제 비트코인 안 사고 저는 알트코인을 샀거든요. 제가 했던 그 코인들을 분산 투자했어요. 15개, 100만 원씩. 근데 마이너스 99%. 그래서 다 잃었는데 그 다 잃은 건 괜찮아요. 왜냐면 2천만 원 정도 되니까.
근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워낙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이걸로 여행도 가고 싶고 와이프 가방도 하나 사주고 싶고 그렇게 이제 쓰다 보니까 한 1년 만에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 5천만 원까지 다 찬 거예요. 그리고 저는 월급쟁이 그리고 월세살이.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게 할 수 있는 게 유튜브밖에 없잖아요. 유튜브에서 돈 버는 방법, 경제적 자유 막 찾다 보니까 그 신사임당 그 막 스마트 스토어로 맞아요. 돈 벌었다. 구독자가 제가 8,000명일 때부터 봤거든요.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스마트 스토어도 검색 안 했어요. 3년 동안. 근데 사람이 돈이 없다 보니까 한번 들어볼까 해서 했는데 그게 이렇게 된 거죠. 만약에 그때 안 했다면 저는 지금 또 뭐 이상한 짓 하고 있었겠죠. 그래도 쇼핑몰 덕분에 인생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부모님들 또 장인 장모님들 그런 사람들 이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입장이 되니까 확실히 삶이 편해지고 감사한 것들이 많아졌죠. 그럼 궁금해요. 네. 이 5년 만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네. 그 온라인 커머스의 비법이 혹시 있으세요? 비법이 있죠. 네. 모든 것들은 다 비법이 있는데 근데 이 비법이 계속 바뀌어요. 왜냐하면 네이버 쿠팡 같은 경우도 고인물들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고인물들은 리뷰 9,999 이러면 사람들이 사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계속 올려요. 원래 이 펜이 1,000원짜리인데 잘 팔리고 내가 1등이면 이걸 1,200원 올리고 1,500원 계속 올리거든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업체가 양아치 짓을 하는 거잖아요. 시장가보다 비싸게 파니까. 그래서 계속 자정작을 하기 때문에 이 회사에 있는 제품이 갑자기 어느 순간 1등이었다가 막 10페이지도 가요. 그래서 무조건 통하는 공식은 없지만 그래도 키워드를 잘 쓰면 상품을 키워드를 잘 쓴다는 게 이 펜을 누군가 검색할 때 그냥 검정색 펜이라고 검색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볼펜이라고 검색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프리미엄 볼펜, 얇은 볼펜 0.3mm 검색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상품을 등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볼펜 이렇게 상품을 등록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작가예요. 그러면 뭐 작가가 쓰는 프리미엄 펜, 팔 안 아픈 펜. 팔 안 아픈 펜. 근데 그런 걸 검색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저 그렇게 검색해요. 시 그래요? 예쁘게 써지는 펜 이렇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은 적은데 파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내 상품이 팔 안 아프게 쓸 수 있는 펜이라고 상품명을 만들면 그 검색한 사람한테는 1페이지 1등에 올라오거든요. 근데 볼펜으로 치면 한 50페이지에 한 20번째 줄에 있어요.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 예를 들어서 마스크 엄청 이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파는 사람들이 판매되는 상품이 한 2,500만 개 정도 됐거든요. 그럼 마스크를 올린다고 다 파냐? 안 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머리 큰 사람들 항상 귀가 아파요. 근데 대한민국에 대두가 은근히 많거든요. 머리 큰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마스크라고 검색을 하면 다 어린이 마스크 나오고 뭐 작은 마스크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두, 뭐 특대형, 그다음에 머리 큰 이런 귀 안 아픈 마스크라고 하면 제 상품이 항상 1등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광고비를 10원도 들이지 않고 그 키워드를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뭐를 검색할까? 아, 마스크라고 하면 안 있고 대두, 머리 큰, 귀 안 아픈 근데 이런 키워드를 쓴 사람이 없이 다 KF94 마스크, 국산 마스크. 그러니까 제 상품이 상에 노출되고 그 검색하는 사람들이 제 상품을 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계속 리뷰가 쌓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마스크라는 키워드만 치더라도 제가 1페이지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키워드를 저는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한 100명에서 500명 정도 검색할 수 있는 그 키워드로만 사용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경제 상황은 공급과 수요거든요. 공급이 엄청 많으면 다들 팔고 싶어서 가격을 싸게 해요. 근데 이제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냥 대충 올려도 팔리거든요. 그런 제품이 브랜드 제품들. 브랜드 제품이랑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때는 마스크가 있을 거고 오징어 게임 왔을 때는 달고나가 있을 거고 우영우 변호사 그 나왔을 때는 뭐 열쇠고리랑 가방 그런 게 있을 거고 그래서 항상 물건이라는 게 공장 입장에서 그다음에 뭐 수입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 많이 안 만들어요. 왜냐면 재고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돈을 잃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제품들을 내가 조금만 빨리 소싱해서 가지고 있으면 가격을 높여도 팔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그 새로운 제품들은 리뷰가 없거든요. 아무도 등록을 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 나오기 전에는 달고나 파시는 분이 한 2명밖에 없었거든요. 리뷰도 0개예요. 근데 그런 이슈가 있고 수요가 완전 받쳐주니까 그때 이제 완전 트래픽이 몰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항상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 관심을 가지고 드라마, 영화 뭔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거 하나. 왜냐면 그걸로만 돈 벌 수 없으니까. 그리고 브랜드 제품들. 브랜드 제품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에 있는 신발을 팔려고 그냥 신발, 뭐 트레킹 신발 이렇게 치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이키, 노스페이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제가 안 하더라도 노스페이스 입고 사람들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수요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 제품을 파는 거, 이슈 있는 거, 그리고 계절별로 잘 팔리는 시즌들이 있거든요. 그런 때는 이제
단기간에 확 몰리다 보니까 제 상품이 뒤에 있더라도 이게 계속 바뀌어요. 유튜브 알고리즘처럼 쿠팡처럼. 쿠팡 같은 경우는 여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검색하더라도 다른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내가 어제 뭐를 검색했고 뭐를 샀고 맞아요.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30대인지 따라 다 화면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브랜드 제품 또는 이슈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을 이용하면 쇼핑몰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이 유튜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 게 영상도 사람들이 검색해서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그럼 뭐 30대 재테크, 30대 여성 재테크 이렇게 특화된 단어들을 키워드를 넣으면 걸리겠네요.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어쨌든 사람들의 관심도가 막 훅훅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전에 네. 끌어오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그럼 재고가 쌓여서 또 부담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근데 제가 팔고 있는 제품들은 위탁 판매입니다. 어. 사무실에 제품이 하나도 없어요. 주문이 들어오면 최저가 상품을 찾아서 고객한테 보내주기 때문에 제가 재고를 가지지 않고 누군가가 재고를 가지고 있는 거를 사서 그냥 주소만 고객 집으로 하면 저는 카드 결제하고 그 물건은 저는 본 적 없어요. 제가 한 몇백 개 판 것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다 최저가 사이트에서 고객 집으로 바로 와버리니까 저는 재고 없이 사업을 하는 거니까 리스크가 제로죠. 그럼 마진이 적지 않아요? 마진이 적죠. 그래서 마진이 적어서 그게 계속 거래가 일어나고 내가 한 달에 몇 개 정도 팔리는지 평균이 나오면 그 평균만큼 평균의 80%만 제가 제조 공장에서 사는 거죠. 왜? 한 달에 이 정도 팔렸으니까 이번 달에도 이렇게 팔릴 것이다. 근데 보수적으로 잡죠. 해서 안 팔리면 재고가 있는데 모자라면 제가 최저가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다나와 사이트나 비교하는 사이트 나오면 다 제품들별로 가격대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최저가만 산다고 생각하는데 최저가를 사는 게 아니라 노출되어 있는 상품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탁 판매를 하게 되면 재고를 두지 않고 돈을 충분히 벌 수 있죠. 근데 요즘에는 또 알리나 테무처럼 저가 플랫폼이 너무 많아서 맞아. 스마트 스토어에서 자주 안 사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화가 있으신가요? 제가 두 분한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알리 테무에서 사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샀어요. 아니 최근에 사신 최근 작년에 많이 샀고 네. 올해는 이제 쿠팡도 잘 안 쓰고 있어요. 뭐 안 사시나 보네요. 올해는 쿠팡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저도 작년에는 신기해서 알리 사보다가 너무 네. 실망 많이 해서 이제는 안 쓰긴 해요. 저도 똑같거든요. 저도 골프를 자주 치지 않지만 한 번씩 치는데 거리 측정기에 쳤는데 비싸더라고요. 근데 테무에 들어가니까 막 룰렛 같은 거 막 돌려가지고 막 80% 할인권 주고 해가지고 55,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2주 정도 기다렸거든요. 와서 쓰레기통에 한번 탁탁 찍고 닫아놨다가 다시 이제 와이프 움직일래 와이프 한번 탁탁 찍었더니 그 앞에 있는 게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날아갔어요. 그걸 보면서 안 좋은 경험이 쌓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저는 한 번도 안 되고 어플 지웠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제 주위에 물어보면 10명 중에 9명이 한 번 써봤는데 다시는 안 쓴다. 쓰레기 제품이다. 그래서 이제 많이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또 알리 테무가 왔는데도 문제가 덜한 게 작년에 매출 네이버 쇼핑 최고였거든요. 쿠팡 최고였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알리 테무가 나오면 그 회사들은 매출이 줄어들고 셀러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분 회사들이 매출이 늘었어요. 그럼 애초에 오프라인 시장이 그냥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수요가 알리 테무 영향보다 더 큰 거죠. 지금 홈플러스도 지금 어려워지고 이런 맞아요. 이유도 그러니까 그만큼 오프라인 시장은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 온라인은 계속 커지고 있다. 맞습니다. 제가 조사를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오기 전에.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온라인 쇼핑몰 매출을 물어봤거든요. 2023년도에 200조였어요. 근데 작년에 242조더라고요. 1년에 42조가 늘었어요. 그럼 1년에 42조가 늘었는데 대한민국 인구는 그대로잖아요. 물건을 파는 판매자가 50만 명이라고 네이버가 집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늘어난 시장 규모 42조 나누기 5천 해보니까 한 명당 8천만 원 정도를 더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시장에 들어와서 그 시장에 늘어난 것만 N빵 하더라도 8천만 원의 매출이 늘어난 거예요. 기존 시장. 그래서 뭐 늦지 않았니, 뭐 알리 테무니 그렇게 하더라도 알리 테무의 영향은 큰 플랫폼들이 고민할 거고 저희가 뭐 몇 천억 할 거 아니잖아요. 몇 조 할 거 아니고 해봤자 한 달에 100에서 500이잖아요. 그거는 알리 테무, LD 테무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다 와도 내 혼자 한 달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버는 거는 지금도 가능하고 10년 후에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좀 팔아야 되는 플랫폼 지금 오픈 마켓 순위 좀 있어요? 어디부터 이렇게 해봐라? 보통은 이제 네이버, 쿠팡 두 개가 거의 양대 산맥이어서 본인들이 어필하기에는 항상 자기들 1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확실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25% 정도 네이버 한 25%, 쿠팡 그리고 11번가 G마켓,
옥션. 괜찮아요, 거기도? 거기도 괜찮아요.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진짜 유튜브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없는 정보들이 있어요. 뭐가 없냐면 11번가에서 상위 노출하는 방법, G마켓 옥션에서 월 매출 1억 찍은 사람, 컨텐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네이버와 쿠팡밖에 없는데 G마켓, 옥션, 11번가 세 개 합치면 네이버보다 크거든요. 매출이 더 커요. 근데 사는 사람들은 많은데 파는 사람이 없어요. 10,000명도 안 팔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도 돈이 되죠. 경쟁자가 없어요. 보통 네이버 하면 네. 다 깔아놓지 않아요? 11번가. 깔아놓죠.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은 모든 플랫폼을 깔아놓는데 초보분들은 네이버 쿠팡만 파는데 저도 매출 보면 네이버 쿠팡보다 다른 플랫폼의 매출이 더 큽니다. 왜냐면 판매한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네. G마켓에 상품 등록하는 방법 이런 영상 없어요. 항상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강의하는 사람은 사람이 많은 쪽 주제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잘 하시는 분들은 G마켓, 옥션, 11번가 이런 걸로 해서 돈을 꽤 벌죠. 그럼 궁금한 게 월에 300을 온라인 커머스로 벌려면 물건을 한 달에 몇 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판매하는 제품 가격에 따라 다른데 10,000원짜리를 파냐 30,000원짜리를 파냐인데 제가 인터뷰할 때 그 28인데 그분이 명품으로 돈을 한 달에 3,000만 원씩 번대요. 근데 온몸이 다 에르메스예요. 뭐 하시는 분이니까 명품으로 돈을 번다 하길래 아무나 돈 벌 수 있냐니까 저는 명품 1도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제 그분이랑 컨텐츠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샤넬 매장이 센텀에 있거든요. 센텀에 가서 새벽 4시 한 반부터 줄을 서야 돼요. 오픈런이라고 하죠. 태어나서 처음 오픈런을 했어요. 컨텐츠 위해서. 그러니까 줄을 서니까 제가 3번째였거든요. 춥더라고 겨울에. 발발발 떨면서 그 핸드폰 좀 보고 있더니 패드맨이라고 해서 정장 입은 분이 9시에 오셔서 개인정보를 적으래요. 휴대폰하고 인증했더니 9시 반인가? 뭐 그때부터 샤넬에 들어갈 수 있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정보를 줘요. 어떤 것들을 사라. 그럼 이제 카톡에 저장해놓고 그래서 보는 거죠. 뭐 지갑도 있고 가방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근데 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이면 무조건 사세요. 그래서 그 보이백이라고 해서 가방 한 920만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래요. 믿고 사래요. 그래서 920만을 샀죠. 사서 제가 네이버에 올렸거든요. 사진 찍어서 1,100만 원에. 근데 이틀 있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거 사고 싶다고. 강원도에 계신 분이 자기 와이프가 토요일 생일인데 백화점도 강원도에 없고 샤넬 매장 가도 이 제품 살 확신도 없고 내가 왔다 갔다 연차 쓰고 하는 것보다 그냥 정품이면 믿고 사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거 한 개 팔아서 상품권을 사거든요. 제품을 살 때 상품권 사고 팔고 해가지고 그 한 개 팔아가지고 180만 원인가 벌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2개만 팔아도 300 넘고 막 이런 볼펜 같은 거 마진 뭐 200원 먹고 팔려고 하면 뭐 수천 개 팔아야죠. 그럼 전략이 비싼 걸 팔아야지 더 좋은 거네요. 비싼 게 팔아야지 좋은데 비싼 거를 팔려고 하면 조금 더 있어 보이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사진을 잘 찍든 아니면 안에 뭐 반품 규정이나 뭔가 그 제품을 사려고 하는 사람의 이 신뢰를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품이면 500% 보상하겠다든지 아니면 사진도 자크 열었을 때 안에 밖에 이런 것들 찍어야 되니까 약간의 손이 더 가는 거죠. 왜냐면 1,100만 원짜리 사는데 그냥 신라면 사듯이 스크롤 쭉쭉 내려가지고 사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수요를 만족할 만한 뭔가를 만들어 놓긴 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사업을 키워 나가시다 보면은 네이버 플랫폼 말고 내 플랫폼 만들어서 팔고 싶다는 생각 안 드세요? 왜냐면 수수료를 안 내도 되잖아요. 맞아요. 쿠팡은 12%를 주거든요. 10,000원짜리를 팔면 1,200원을 쿠팡에서 떼고 2달 있다가 줘요. 그래서 12%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사몰이라고 해서 뭐 카페24나 아니면 본인 홈페이지를 만들면 카드 수수료 정도만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제일 힘든 게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화장품을 파는데 네이버나 쿠팡에서는 화장품을 올려놓으면 제 상품이 노출이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근데 자사몰 내 홈페이지를 만들면 화장품을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써야 돼요. 광고비를 무조건 써야지 그만큼 DB를 모으고 그 DB한테 리타겟팅이라고 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메시지를 뿌려서 데려오는 건데 이거는 약간 고수의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광고는 이제 내가 광고 투자 대비 몇 명 정도가 결제하는지 그 로아스라는 게 있는데 로아스가 100% 넘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계속 투자되는데 사람들이 안 사요. 쿠폰을 주고 뭘 해도. 그래서 자사몰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망했죠.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자사몰은 진짜 제대로 각 잡고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 초보자들이 뭐 홈페이지 만들어도 잘 팔기가 힘들죠. 모르니까. 그럼 보통 이제 처음 딱 시작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좀 가격을 낮추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팔릴지언정 전체적인 시장이 좀 생태계가 좀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제품도 계속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달라져요. 원래는 10,000원 주고 샀던 건데 아마 옷 사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주말 특가에서 43,000원이었는데 월요일 들어가니까 39,000원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플랫폼 가니까 또 무료 배송 돼 있고 또 하다 보면 25,000원 돼 있고 이제 그래서 가격 싸움이라는 걸 계속 하는데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가격 싸움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외부의 트래픽에서 갖고 오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제가 뭐 스커트 아니면 뭐 그러니까 원피스를 올렸어요. 원피스 올리면 원피스 올린 사람이 1,000만 개 정도 상품 있잖아요. 경제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광고비를 써야 되는데 광고비는 CPC라고 해서 클릭 한 번 하면 몇 천에서 몇만 원이 날라가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인스타 프로필에다가 예쁘게 막 입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셔서 그걸로 이제 트래픽을 바로 꽂는 거죠. 스마트 스토어로.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상품명을 내가 네이버에 팔려고 하면 뭐 잘 적어야 돼요. 뭐 봄에 입는 뭐 샤랄라 원피스, 뭐 결혼식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외부에서 트래픽을 갖고 오면 원피스라고 안 하고 메롱 이렇게 상품명을 만들어도 외부에서 바로 꽂히는 거기 때문에 상품명을 사람들이 안 봐요. 그래서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외부의 사람을 데려와서 네이버에 꽂죠. 네이버는 수수료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카드 수수료랑 같잖아요. 자사몰. 그래서 거기로 만드는 거죠. 그럼 네이버는 3%고 쿠팡이 12%면은 네. 네이버에서 1등 먹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네이버가 훨씬 좋죠. 근데 경쟁이 더 치열한 거예요? 경쟁이 치열한 것도 있고 네이버는 약간 판매자 친화적인 플랫폼인데 쿠팡은 소비자 친화적인 플랫폼이다 보니까 수수료를 계속 올리거든요. 올려도 어차피 나는 사람들이 많고 플랫폼이 크니까 너희들은 쓸 수밖에 없어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나쁜 회사고 네이버는 조금 좋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수수료도 낮추고 소상공인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데 쿠팡은 판매자는 무조건 그냥 반품도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쿠팡이 반품을 공짜로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거 다 판매자한테 묻니다. 바뀌었어요, 정책이. 그래서 반품률이 40%예요, 옷은.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어떻게 하냐면 옷을 살 때 한 개만 사고 색깔별로, 사이즈별로 한 8개, 9개 사요. 그리고 한 개 입어보고 30일 이내에 반품하면 되니까 나머지 다 반품하고 신발도 24, 25 색상별로 한 10개 정도 사가지고 신어보고 괜찮네 하고 좀 다니다가 이제 한 28일 정도 남았을 때 반품해버리고 근데 그게 쿠팡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돈은 다 판매자 돈에서 빼서 택배비를 먹는 거죠. 정산할 때. 그러면 그것까지 남겨서 마진을 계산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런데 네이버는 가격이 더 쌀 테니까 그렇게 되면 예, 그래서 판매하는 사람들은 쿠팡을 비싸게 팔아요. 네이버랑 똑같은 제품인데도 쿠팡이 90% 이상 비싸게 파는 게 수수료도 높고 반품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살 때 잘 모르시는데 쿠팡을 먼저 검색하시거든요. 근데 쿠팡보다 네이버가 가격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개념에는 쿠팡은 지금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오잖아. 이것 때문에 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프리미엄으로 돈을 더 받는 거죠. 로켓으로 하면 수수료 더 떼는 거 아니에요? 로켓도 같습니다. 근데 보관을 해야 되니까 보관비를 더 받는 거죠. 그러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한테 쿠폰 되게 많이 주잖아요. 네. 그 돈은 누가 부는 거예요? 판매자. 그럼 제가 막 100원 주고 사면은 네. 나머지 돈은 그 판매자가 부는 거예요? 판매자가. 그럼 적자네요. 적자죠. 그래서 쿠팡에 매출 막 10억 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인데 실제로 좀 있으면 없어져 있어요. 적자여가지고. 그 계산을 하기가 저는 쿠팡을 정의할 때 쿠팡 회사를 어떤 회사라고 하냐면 데이터 겸 그다음에 광고 회사라고 생각해요. 저는 물건을 파는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건 파는 걸로는 1조 적자되고 뭐 4천억 적자되고 돈을 남길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3천원짜리 뭐 마스카라를 하나 사는데 기사님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그 배송하고 사진 찍고 내려간다? 그걸 또 반품을 한다? 수지가 안 맞잖아요. 토요일로 다 일하잖아요. 그래서 쿠팡은 판매자의 광고비, 그 다음에 데이터,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데이터를 또 다른 때 가공해서 팔 거예요. 저희 동의하잖아요. 그 동의할 때 아마 이상한 글로 아마 어딘가 준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로 그 다음에 광고비로 돈을 벌지 쇼핑몰로는 돈을 전 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혹시 이것도 궁금해요. 자체 제작. 자체 제작을 하고 싶은 다들 셀러들 꿈이 있거든요. 네. 내 브랜드를 받고 싶다. 내 제품을 정말 멋있게 만들고 싶다. 근데 저도 그 꿈이 있어서 해봤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제가 건강식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업을 많이 듣거든요. 건강식품 하면 보통 뭐 한 달에 못해도 한 5천만 원 정도 번다 하길래 수업을 듣고 했는데 제가 팔았던 어떤 특정 건강식품이 쿠팡에 검색하니까 엄청 많이 팔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연예인들이에요. 연예인들이 이렇게 사진 찍고 예를 들어 뭐 그 단백질 쉐이크를 판다고 하면 김종국이나 뭐 이런 사람들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뭐 근데 쟤는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더라고요. 한 달이 지났는데 제 물건이 하나도 안 팔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럼 이제 광고비를 쓰고 블로그하고 광고 대행사 쓰고 그러면 그 제조하는데 매몰비
한 1,000만 원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1,000만 원이 아까워서 또 내가 모르는 분야니까 잘하는 사람한테 또 부탁해줘. 그럼 돈 들죠. 그 계속 광고비는 나가죠. 리뷰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 번 잘못된 그 자체 제작을 하면 이 사람이 벌어놓은 한 6개월, 1년치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멋있어 보이고 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화장품, 의류 이런 자체 제작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잘된 사람만 보는 거고 대부분 다 안 돼요. 돈이 진짜 많아서 뭔가 성찰하고 싶다, 자기 만족으로 취미 활동을 하시는 건 괜찮아도 업으로 해서 성공한 사람은 많이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덕분에 좀 커머스 좀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비법을 딱 하나로 좀 정의할 수 있을까요? 돈 버는 비법 있죠. 그 쇼핑몰로 돈 버는 방법. 쇼핑몰로 돈 벌려고 하면 제일 간단한 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보통은 도매 사이트라는 게 있거든요. 도매 사이트는 네이버나 구글에 도매 사이트라고 검색하는 순간 우리나라에 있는 의류, 신발, 식품, 인테리어, 차량용품 도매 사이트에 나와요. 그럼 그 도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그 도매 사이트에 잘 팔리는 항상 탑 10, 탑 100 있거든요. 그 상품을 그냥 매일매일 등록하는 거죠. 그렇게 등록하면 이미 수요가 검증되어 있는, 이미 판매가 많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내가 상품명만 좀 잘 만들어도 판매가 될 수 있죠. 제가 요즘에 사람들이 도매국이라고 해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까거든요. 도매국에는 이 펜이 1,000원인데 네이버에는 700원, 그 다음에 쿠팡이 600원이에요. 도매국이 사람들이 소매국이라고 할 만큼 더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했어요. 얼마 전에 도매국에 있는 상품을 올려서 또 팔릴까. 그래서 제가 상품을 100개 정도 등록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제 확인해보니까 3개가 주문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매국에서 가격 높고 쓰레기 제품이라고 사람들은 욕은 하지만 그 제품도 마진을 붙여서 팔면 팔립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우선은 리스크 없는 제품들을 먼저 해가지고 팔면서 본인이 이제 마케팅 기법을 좀 배워가면서 점점 더 다져나가라. 한 번에 배부를 순 없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많은 좀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건데요. 돈미세 책에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